오늘 수업에서는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빅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분석,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을 위해서 우리 실습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수 학생이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실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엑셀은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있겠지만은 기본인 베이직 버전하고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구분이 되고요. 베이직 버전은 무료입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은 학생 버전의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하게 저렴합니다. 베이직 버전은 그러나 기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맛보기 용도로서는 좋지만은 실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좀 어렵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드 엑셀 프로 버전의 여기 임포트 기능에 있는 여러 메뉴들 예컨대 유튜브, 그 다음에 트위터, 프리커, 레딧 부터 시작을 해서 브랜드 워치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서 오늘 특히 트위터 이제 트위터도 사실은 이름이 최근에 뭘로 바뀌었죠? X로 바뀌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트위터의 이름을 X로 바꾸었는데 여기 트위터가 X로 바뀌면서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API 등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이북으로 노드 엑셀 프로페셔널을 활용한 인문사회학 연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책을 발행을 했는데 이북으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러니까 트위터를 X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API도 바꾸면서 여기 X 트위터 데이터 수집도 지금 조금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방송을 촬영하는 것은 시점에서 2023년도 9월 말인데요. 2023년도 9말 10초, 9월 말 10월 초 이 시점에서 X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글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시각화를 하는 것을 우리 김은수 조교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여러분들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내가 중간중간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은수 조교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김은수 조교 연결되어 있나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가급적인 목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녹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30초 하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제 재학 중에 있고요. 이번 연도 이번 학기부터 박한우 교수님 수업 실습 조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도 노드 엑셀은 처음이지만 이제 프로 버전을 구매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 한번 노드 엑셀을 다루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작을 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노드 엑셀 뭐 프로랑 베이직의 차이 그런 것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드 엑셀을 처음에 화면을 켜시면 이 상태로 저도 여러분이 평소에 보셨던 엑셀 화면과 굉장히 유사한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위에 이전 없었던 노드 엑셀 이제 프로라는 게 뜨고요. 노드 엑셀과 프로와 이제 베이직의 차이는 시각화는 가능하지만 또 임포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이 과정이 프로에선 가능하지만 베이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베이직을 한번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맛보기를 한번 시각화나 있던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노드 엑셀이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프로도 가격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또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학생 인증을 하면.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하셔서 박한우 교수 유튜브에 또 이제 관련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일단은 오늘 실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제 방영을 했던 드라마 무빙 혹시 보셨나요? 저도 이제 드라마 무빙 보고 유튜브로도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와서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오늘은 노드 엑셀로 이제 파악한 드라마 무빙의 국내 반응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드라마 최근에 8월 9일에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무빙이고요. 출연은 뭐 류승룡, 한효주, 조인성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으며 스트리밍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시청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고요. 한국형 초능력 히어로 그런 물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이제 2015년에 연재했던 웹툰 무빙을 원작으로 했고요. 원작의 웹툰 작가인 강풀이 드라마까지 극본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굳이 이 드라마를 왜 제가 선택을 했냐고 하자면 이제 이 드라마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9월에 1위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제성을 끌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워젠 워드 페어스 그러니까 이제 긍정 부정을 제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호불호가 가장 잘 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 고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웹툰은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의 소재가 그러니까 흥미롭고 또 이야기의 캐릭터들이 젊은 청년들부터 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소구를 하고 있어서 드라마로 제작이 잘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이태원 클라스도 웹툰으로서 이제 아주 성공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외에도 그러니까 웹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드라마로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뭐 그냥 무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석만 진행해도 좋겠지만 이제 무빙이 드라마 9월 8일에 첫 번째 방영했을 때의 그 기간 동안의 반응들과 그리고 드라마의 10화, 11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거든요. 이 10화, 11화가 따로 방영을 했던 그 기간대의 반응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제 노드 엑셀로 가서 트위터로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 엑셀을 다운받았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켜시면은 노드 엑셀이 켜집니다. 그래서 노드 엑셀 프로로 가셔서 임포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플리커 이제 뭐 그 위키피디아 그리고 이런 유튜브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해볼 것은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예전에 있었던 트위터 2.0 버전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인수당하면서 X로 변환된 이제 3.0 베타 버전을 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싶은 데이터 키워드 저희는 오늘 무빙이 되겠죠. 무빙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기간을 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8월 9일부터 방영이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8월 9일을 시작을 해서 방영 시간도 오후 4시였습니다. 8월 9일에서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노드 엑셀의 그러니까 시간 세팅이 그러니까 한국 시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간은 우리가 GMT 플러스 9이죠. 그러니까 GMT 플러스 9이 되니까 한국 시간하고 노드 엑셀 기본 세팅 시간은 그러니까 아마 한국 시간이 아니라 GMT 뭐 0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사실은 기간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감사합니다. 진행을 계속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일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은 기간을 약간 하루나 이틀 정도 그 GMT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GMT 그러니까 플러스 9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GMT 시간 뭐 보다 우리가 9시간 빠르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한 그러니까 시간이 미국하고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차이 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그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좀 여유롭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날짜를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는 부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포스트를 포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시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보시겠지만 트위터 로그인 이제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트위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계정이 따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계정이. 그래서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 한번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를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번호까지 다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트윗들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윗 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혹은 그 기간 내에 트윗이 많을수록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미리 해봤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다리는 거는 조금 시간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트위터 분석을 전부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집 옵션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수집 옵션을 체크를 디폴트만 했는 것인지 잠시만요. 이 창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 지금 이제 스타트 데이트 기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디폴트 옵션으로 했나요? 네, 현재 창에서는 그대로 했습니다. 예, expand URL. expand URL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윗을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하면서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 걸어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링크 주소가 URL이죠. Uniform Resources Locator. 그러면 그 포스트에 있는 그 URL 주소까지 우리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오면 트윗의 정보원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도움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러니까 리트윗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 트윗에 대해서 다시 확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퍼뜨리는 행위죠. 리트윗. 그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리포스트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요걸 하면
그런 확산되는 그 네트워크를 또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옵션을 우리가 선택을 했고, 데이터 양은 현재 2만 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양을 뭐 확장을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줄이면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데이터 양은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 데이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2만 개가 디폴트 옵션이죠. 김은사 네, 학생.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디폴트 맞습니다. 옵션으로 했고, 거기 트윗 옆에 거기 눌러보면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트윗 캡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을 수집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들이 밑에 이제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나와 있습니다. 프리, 그러니까 15,000개, 한 달에 15,000개까지 프리 티어. 베이직 티어 그냥 한 달에 10,000개까지. 프로 티어 한 달에 100만 개까지. 엔터프라이즈 5천만 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드니까 참고를 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폴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미리 이제 해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진행하세요. 예. 네, 그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실제 이제 트위터라고 명시하겠습니다. 네,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제 이름이고요. 요 릴레이션십은 요 두 이용자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네, 트윗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포스트. 저 관계에 이제 릴레이션십에 이제 필터 기능이 열려 있는데요. 그 필터 기능을 한번 이제 눌러보면 이제 mention, 그 다음에 mention in reply to quote, replies to twee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트윗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 김은수 학생. 트윗을 했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윗을 했는데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의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소위 리포스트 하거나 코멘트를 하지 않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Vertex 1하고 Vertex 2가 동일한 이제 아이디가 되어 있죠. 사실 혼자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맺은 경우를 찾아보면 다시 릴레이션십을 필터를 해서 트윗을 빼고서 다 선택을 해보죠. 트윗 빼고 하면 이건 어떤 형태든지 네트워크를 맺은 거죠. reply, 답장을 했다든가, quote, 인용을 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맺은 엣지들이 뭐 얘기하는 거죠. 맨 밑에 한번 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맨 밑에 보면 3063개의 엣지들 중에서 657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657개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있는 네트워크다 라고 해. 나머지는 다 혼자서 트윗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네. 계속 진행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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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트윗했던 혹은 리포스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무빙 재밌다라든지 강풀 원작이 드디어 작품으로 빛을 발하는구나 이런 실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도 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이제 워즈로 들어가면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이제 이 단어 분석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옵션에 잠깐 그 경로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네. 네, 경로를 알겠습니다. 일단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경로 먼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vertex로 들어오시고 노드 엑셀 프로에서 이제 그래프 매트릭스를 먼저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면 다양하게 떠 있는데요. 먼저 디셀렉트 all을 눌러서 전부 빼주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words and word pairs를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시고 옵션을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단어들을 어떻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지 먼저 그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가 어디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트윗이라고 되어 있는 그 컬럼에 텍스트가 지금 다 들어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트윗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컬럼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엣지 워크시트에 트윗으로 되어 있는 컬럼에
이제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다라는 것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긍정, 부정, 그리고 두 가지 해당하지 않는 중립 단어들을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먼저 입력을 해뒀었는데요. 실제로는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운로드 받은 긍정사전, 그러니까 긍정에 해당하는 요 단어들, 부정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이거는 노드 엑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옵션 파일을 이용했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그 군산대학교 연구팀에서 이제 예. 올려둔 긍정 사전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따로 제가 입력을 아, 했습니다. 따로 입력했네요. 예, 노드 엑셀 옵션 파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트위터 긍정과 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잘했습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과 부정 그리고 중립 단어들을 모두 완료했으면은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서 여전히 스킵 디즈 워즈 생략하는 단어들 불용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스탑 워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탑 워즈 부분에서 디폴트로 영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우리가 스탑 워드 사용할 것들을 또한 집어넣으면 그 해당 단어들은 생략을 하고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이제 한글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OK를 누르게 된다면 이제 분석이 시작되고 자동으로 이 워즈로 이동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센티멘트 리스트 1 요 부분이 이제 긍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센티멘트 리스트 두 번째가 부정, 요 세 번째가 중립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섞여 있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을 보고 싶다면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긍정을 하려면 긍정 부분에 true여야겠죠. 그래서 true, 그리고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싶다면 부정 부분에 false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긍정에 걸린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좋아, 좋다, 귀엽다, 뭐 귀엽고, 이야기, 좋아하는, 좋아서, 이런 꿀잼,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인 단어들도 제가 한번 볼게요. 아까 반대로 이제 긍정에는 false, 부정에 true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예를 들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잔인한, 뭐 싸우는, 뭐 대충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심장. 네, 어지럽다라든지 스포라든지 이런 노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PP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청소년 이제 관람이 불가능한 등급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웹툰보다도 더 굉장히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좀 고어물에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잔인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이런 트위터의 반응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중립적인 단어들도 한번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리 많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단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맨 처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토탈 워즈가 전체 분석된 단어들이고요. 그리고 요게 긍정적으로 분석된 단어들, 그리고 부정적인 거, 중립적으로 해석이 된 거. 요거는 카테고리에 들지 못한 단어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것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불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유유라고 하면은 너무 재밌어 유유 해당하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호평받았던 10화, 11화 내용인데요. 똑같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했었는데
뭐 아까랑 똑같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저는 10화, 11화가 그래도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응도 좀 더 좋고 긍정적인 도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토탈 워즈가 요 첫 방영했을 때 토탈 워즈가 이제 약 8,000개 정도 차이가 나고 긍정이나 부정에 대한 반응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첫 방영 때 1화부터 7화까지 좀 많이 방영을 했기도 했었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서 많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라든가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드라마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뭐 예를 들면 다음 시즌이라든지 다음 화라든지 그런 것들 광고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다면 한번 많이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화는 아직 시도하지 않았네요. 시각화도 시도해 볼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시각화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볼까요? 뭐 또, 예, 다른 시기 데이터 먼저 보고 할 건가요? 요게 다른 식의 데이터입니다, 교수님. 예, 그러면 시각화를 하면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첫째 날 이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이제 그래픽 매트릭스로 좀 더 분석을 제가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시각화하기 네, 전에는 각각의 그 단어들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적인 위치와 속성들을 찾아서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매트릭스로 다시 들어가서 셀렉트 all을 이제 뭐 해서 calculate 매트릭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더 분석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이런 식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이라든지 을 통해서 좀 더 요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부분, 낮은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매트릭스의 각각에 대한 설명은 또 설명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네. 다른 그 자료를 통해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럼 시각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노드 엑셀 프로로 들어가서 쇼 그래프를 이제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면 네,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 노드들, 그러니까 트윗들하고 각자 연결된 엣지가 이렇게 얽혀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 하자면 네, 오토필 컬럼스를 눌러서 텍스트 오토필 라벨에서 컬럼스에 가서 이 시각화에 필요한 그 선택 사항들을 그러니까 지정해 줍니다. 네, 맞습니다. 오토필 컬럼스에 가서 네, 먼저 이제 버텍스 라벨, 버텍스 이름을 따로 붙여주고 필요하다면 이제 버텍스 컬러 이제 요거는 요 분야에 따라서 색깔을 입혀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비트윈리스 센트럴리로 하겠습니다. 비트윈리스의 매개성을 가지고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색상은 뭐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런 색깔들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입력을 하시고 사이즈도 네, 요 위와 똑같이 해서 오토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버텍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버텍스는 잠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텍스 가운데에서 상위 유력한 영향력 있는 이용자들이면 시각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노드 엑셀에서
네, 다이나믹 필터스 요게 있거든요. 이를 이용하면은 기다려볼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절하면서 필요한 만큼 네, 원하는 만큼 이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어서 조절을 잘 해보시면서 좀 더 데이터 분석하기에 편리하고 깔끔한 네, 그런 그래프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보릿 카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클러스터 네. 그룹핑인데 그룹핑은 아직 해보지 않았나요? 이제 그룹핑은 제가 아직까지 준비를 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룹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룹 바이 클러스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각자 그룹을 짓는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요. 지금은 클로젯 뉴먼 뭐 클러스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일본 분이신 것 같은 네, 와키타 츠루미 요 걸로 또 변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다른 양상을 좀 더 보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룹이 네, 지금 찾아지는 거네. 그룹이 너무 많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룹이 한 네, 지금 맞습니다. 예. 좀 더 그룹을 그룹이 지금 단순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다이나믹 필터스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룹 옵션을 좀 네네네. 바꿔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필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신 예, 건가요? 그룹 옵션 한번 바꿔보세요. 그룹핑 바이 클러스터 옵션을 바꿔보세요. 네. 네, 맨 처음에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옵션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때문에 네. 복잡하다면 그룹 이너 박스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면 더 이제 그룹 이너 박스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예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룹스에 가세요. 그룹 예 지금 뭐 찾는데 시간이 네, 좀 지금 걸릴 스케일이나 모양인데 이제 확대나 축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좀 더 보여드릴 게 있자면 이제 그래프의 모양도 이제 제가 필요한 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좀 서클 그래프를 선택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많아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서클 그래프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자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또 깔끔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아니요 혹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하렐 코렌 이 멀티스케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하렌, 코렌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중심부가 되는 클러스터하고 주변부가 되는 클러스터를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트위터 X 이용자들하고 그 다음에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게 이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은 두 번째도 그러면 시각화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 중에 워즈는 일단은 요 무빙 원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방영했을 때는 이제 7회까지 한 번에 많이 방영을 했었고 요 두 번째 호평을 받았을 때는 2화밖에 방영을 안 됐어서 이제 좀 더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10화, 11화가 좀 더 반응이 좋을 것 같다, 많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처음에 방영했을 때 그러니까 좀 드라마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시청자들이 많았기에 좀 더 요 첫 방영 때의 반응이 좀 더 많지 않았나라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 10화, 11화 때에 또 시각화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도를 해주시고 플레이트 매트릭스를 줍니다. 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이제 보여집니다. 파렐 코렌으로 바꿔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일한 절차대로 해서 두 그림을 그러니까 따로따로 저장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림 저장하는 거는 옵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 저장하는 옵션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또 저장을 해서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우클릭을 한번 하면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카피 이미지 투 클립보드 혹은 세이브 이미지 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을 통해 가지고 또 그림을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면 됩니다. 또 앞서 그 감성 분석을 할때 옵션 파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셜 미디어 리서치 파운데이션 노드 엑셀 웹사이트에 가서 그거 잠깐 해볼까요? 뭐냐면 본인은 군산대학교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에서 다운받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군산대학교에 이게 근데 이 지금 사전이 기본적으로 지금 소셜미디어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있는 한국어 감성분석 사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이제 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 리서치 파운데이션에서 옵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소셜미디어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가서 잠시만요. 지금 이 사전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구글에 가서 네. 거기 지금 화면이 나와 있네요. 지금 화면에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이북에 나와 있는 거 화면을 좀만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MRF Social Media Research Foundation 노드 엑셀 오토메이션 요 화면에 가서 그 화면 그대로 놔둬도 그대로 되겠습니다. 네. 가서 여기 센티먼트 KU 다운로드 저 압축 파일의 데이터 레시피 저 한 것을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데이터 레시피를 받아서 압축 파일을 해제를 하면 여러 압축 파일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센티먼트 KO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드 엑셀에 옵션 파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노드 엑셀 화면에서 네. 옵션스에 가서 이제 임포트 화면에서 임포트에서 해당 제가 거기서 다운받았던 노드엑셀 옵션 파일입니다. 센티먼트 KO가 있죠. 거기 센티먼트 KO를 열기를 합니다. 네. 열기를 하면 여기에